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저는 책을 읽어주는 친구 윤슬입니다. 오늘은 있는 그대로 눈부신 너에게. 작가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김요비 작가님이시고요. 펴낸 곳은 주식회사 부끄럼입니다. 헌책방에 내가 쓴 책을 팔았던 그날 밤에는 죽고 싶었다. 며칠 뒤 다시 그곳을 찾아갔을 때 내 책이 팔리고 없다는 것을 알았다. 살고 싶었다. 살아서 만나고 싶었다. 내게도 값을 매겨준 그대들, 겨우 나와 같은 세상들. 김요비 작가님은 책 그때 못한 말 안녕 보고 싶은 밤이야 그런 사랑을 해요를 썼고, 아이콘에 사랑을 했다, 박혜원의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원티드의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노래, 갓세븐의 포이즌 등 가사를 썼습니다. 필명, 못 말은 moment of truth에 따온 것으로 진실의 순간에 못한 말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하다. 당신이라서 소중하다. 있는 그대로 눈부신 너에게. 못말 에세이. 프롤로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이 당신의 이름으로 빛날 수 있기를. 며칠 전 피아노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피아노를 배워보고 싶다고 처음 생각했던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수능 시험을 막 치르고 졸업을 앞두고 있던 터라 선생님들께선 제발 땡땡이만 치지 말라며 온종일 영화를 틀어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거기서 극중 상륜과 위아우가 흑건, 백건, 쇼팽 왈츠, 두금삼 등을 연주하며 피아노 실력을 겨루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고 저는 피아노라는 악기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한 번쯤 피아노를 배워보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막상 배우려고 하니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여건이 녹록지 않을 뿐더러 음표 하나 읽을 줄 모르는 내가 과연 잘 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탓에 피아노를 향한 제 열망은 가슴 한구석에서 번번이 커트당하고 말았습니다. 배워볼까? 내가 할 수 있을까? 혼자 속으로 주춤하는 사이 1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집 근처 카페에서 시시하게 책이나 읽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날이 좋아 테라스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죠. 그런데 문득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이라 부족한 게 많네요. 오늘 수업 감사했습니다. 카페 바로 맞은편에는 기타 교습소가 있었는데요. 그곳 남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던 어떤 중년 남성이 그 옆에 선생님으로 보이는 한 여성에게 인사를 건네는 소리였어요.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그는 요 근처에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 같았고요. 얼핏 봐도 좋기 50살은 되어 보였습니다. 입구에 서서 입문용 기타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걸 보니 아마도 첫 레슨을 받고 나오는 길이었나 봅니다. 어색한지 목덜미를 자주 쓸어내리는 그에게서 저는 어떤 신비로운 빛을 본 것도 같은데, 아무튼
그게 제 가슴에 큰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휴대폰으로 근처 피아노 학원을 검색한 저는 곧바로 그곳을 찾아가 등록해버렸습니다. 그 남성의 목소리를 듣고 피아노 학원을 등록하기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첫 피아노 레슨이 있었습니다. 레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저를 마주하면서 오늘의 제가 참 다행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슴에 뜨끈한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손 뻗을 용기가 남아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망을 간직한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세계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열망을 꿈이나 사랑으로, 세계를 삶이나 사람으로 바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건 무엇인가요? 모래 한 알만큼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언젠가 그 작은 하나가 당신의 무겁게 내려앉은 어둠을 환히 밝혀줄 것이 분명하니까요. 이 책은 제가 열망했던 것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그리고 끝끝내 놓아주기 위해서 홀로 분투한 날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볼품없고 시시한 이야기로 가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볼품없고 시시한 것들의 경이로운 힘을 믿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마음 바깥에 꺼내지 못했던 열망을 단번에 실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이 책 속의 시시한 한 문장이 오늘은 당신에게 닿아 당신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어떤 반짝임을 켜켜이 드러낼 수 있기를, 그래서 당신의 일상이 당신의 이름으로 빛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1장 사랑한 날들. 우리라는 여행.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겠는데 나는 괜찮아. 고개를 낮추고 눈을 마주보고 때로는 퉁퉁 부은 다리를 조금 주물러 주기도 하는 것. 가끔 겨우 택한 길이 바라던 길이 아니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주저앉아 울고 싶기도 하고 마음 귀퉁이 빨갛게 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아. 너는 좀 어때? 잠시 앉아 쉴 낮은 돌담이 되어주는 것, 다시 펼친 지도가 되어주는 것, 출발선이 되어주는 것, 바지춤에 묻은 흙먼지 툭툭 털며 고개를 돌리면 언제나 웃어주는, 힘을 주는 사랑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마음 연못. 사람의 마음속에는 연못이 하나 있다. 두 팔 벌리면 품에 감싸 줄 수 있을 만큼 조그맣고 얕은 연못. 하지만 그 작은 연못은 비가 와도 바다를 부어도 채워지는 법이 없다. 오직 한 사람의 눈빛만이 그곳을 넘치게 한다. 소낙비 나를 흔들고 그때와 똑같은 햇살이 손등에 드리웠어. 내려앉은 그림자는 오히려 상냥했지. 꿈결인 듯 뒤척이면 따뜻한 내 옆으로 더 따뜻한
네가 두근거려서. 나는 불가해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침묵할 수 있다는 듯 은근히 아랫배를 힘주어 보기도 했어. 알아? 노을이 조각나고 달빛이 파리하게 시들어도 내가 그 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돌아본 내 발자국 옆으로 언제나 너의 발자국이 함께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끝끝내 만류할 수 없는 낮은 구름 밀려와 새겨둔 별자리 또 하나의 계시처럼 소낙비로 녹아내려 버렸지만 아무 말 없이 입을 맞추고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다독이고 서녁 노을 아래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밀쳤지만 이제 나는 고개 너머로 놓친 순간에 대해 무엇도 미워하지 않기로 했단다. 가로등 쉼 없이 팔매질하는 눈먼 환희보다 한 계절 내내 울다 죽어버리는 게 전부인 생애보다 꽃의 절정을 주저없이 꺾어내는 삼이루보다 무모했고 미련했고 냉정했던 우리를 기뻐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온다면 맑은 햇살 상냥한 어둠 그러다 문득 머리맡에 예고 없는 소낙비 너를 흔들게 되는 날 그런 날이 너에게도 온다면 아득히 먼 곳에서 나를 한번 안아주렴. 8월에는 당신께 편지하고 싶어요. 8월에는 당신께 편지하고 싶어요. 미안하다는 말이나 고맙다는 말 대신 함께 바다에 가고 싶다는 말이나 플라타너스 그늘을 베고 누워 하루 종일 매미 소리를 듣고 싶다는 말을 적어서 말이에요. 8월의 생활은 왜 미뤄둔 빨래 같기만 한지, 고요와 적막은 왜 감출수록 불어나는지 알 길이 없지만 이제 손끝을 빗겨간 우리의 환희는 옥상에 널어둔 이불을 덮고 곤히 잠이 들었어요. 어린 바람이 이불을 뒤적일 때마다 우리가 모르는 밤이 한 올 한 올 풀어져요. 희미해진 손금을 볼 때면 꼭 기침이 나올 것만 같고 가만히 손바닥으로 입술을 가리면 나는 흩어지는 구름결에도 눈물이 차올라요. 편식과 편견과 편집 사이에서 외줄 타며 청춘과 낭만을 모두 쓰고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안부를 쓰고 지워야 할지 골몰하다 문득 우리가 잃어버린 이름 없는 계절에 대해 떠올렸어요. 나도 당신도 아무런 악의는 없었겠지만 여름날의 진심은 늘 어지럽죠. 개미떼가 벌의 사체를 운반할 때 표정 없이 그걸 바라볼 때 문득 몸서리치게 될 때 그런 일이 반복될 때 그때쯤 아마도 우리는 차가운 물에 몸을 담가도 개워지지 않는 흔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 반론하지 않겠죠. 봐요. 우리 침묵한 하늘 위로 벌써 여름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만약이라는 말을 더 쓰고 싶지만 이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더 익숙하니까 사소한 호기심에조차 많은 걸 지불해야 한다는 걸 잘 아니까 이따금 저녁에 노을이나 건네기로 해요. 이름 없는 별의 마음으로 밤의 커튼을 비추기로 해요.
그대 곁에. 세상 어느 호수보다 너르고 깊은 마음으로, 세상 어떤 별빛보다 다정하고 진실한 눈빛으로, 풀어질 듯 나직하게 고개 숙이는 당신의 밤과 작고 은밀하게 번져오는 그 모든 기척들에 하나하나 입맞추며, 여느 봄날에 흩어지는 꽃잎처럼 무명의 열구름 떠가고 임에 저물어 뒤척이는 기억 속 무릎 꿇은 밤안개처럼, 그대라는 세상 끝 단 하나의 아침으로 그대 곁에 힘없이 잠들고 싶다. 사랑의 다른 이름. 만약 사랑을 사랑이 아닌 다른 말로 불러야 한다면 무어라 부를 수 있을까? 나는 필히 기다림이라 부르겠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끝없는 기다림의 연속이다. 사랑의 숭고함은 기다림을 기초로 세워진다. 나의 마음이 타자에게 닿기까지의 기다림, 타자의 마음이 나에게 닿기까지의 기다림, 손톱만 했던 감정의 씨앗이 하나의 숲을 완성하기까지의 기다림. 파스칼 키냐르의 장편소설 은밀한 생에서 주인공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느꼈는지 모른다. 나는 그녀의 진짜 본성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한 여자를 소유한다 하더라도 결국 아무것도 소유하지는 못하므로 내가 그녀를 소유한 적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한 여자를 꿰뚫는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꿰뚫지 못한다. 내가 그녀를 품에 안았을 때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나는 안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의 길로 열리기까지에, 그리고 우리가 그 길 위에서 헤매기까지의 기다림. 과연 이런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진실로 기다리면 열매를 맺기는 하는 것인지, 우리는 마치 자욱한 안개 속을 방황하는 어린아이처럼 사랑이라는 아득한 그러나 분명한 언약에 대해서 서로의 눈동자만큼만은 확신할 수 있다. 주인공 나의 고백처럼 어쩌면 사랑이라는 것은 다 있으나 닿을 수 없음, 품에 안았으나 무엇도 소유할 수 없음을 점차 인정해가는 인고의 시간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서로를 향한 우리의 머나먼 여정은 세상에 없던 계절을 우리의 일상 속으로 서서히 피어올리기 시작할 것임이 분명하다. 비와 당신. 오늘처럼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모르는 내 마음 구석까지 빠짐없이 안아주던 사람. 그 깊고 무거운 마음 차마 갚을 엄두가 나지 않았던 사람. 말하지 않아도 언제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를 마주할 때면 난 왜 도리어 마음을 꽁꽁 감추고만 싶었는지. 보고 싶다는 말보다 오늘은 특별한 약속이 없어 라거나 오늘따라 먹고 싶은 음식이 있네 라는 말로 늘 나의 속마음을 에둘러 그에게 건네놓고선 왜 혼자 토라지고 혼자 마음 썼는지.
그 시절의 모든 감정과 기억이 하얗게 바래지도록 막막한 시간이 우리를 지나쳐 갔음에도 어째서 내 가슴 한편에 새겨진 그의 따뜻한 온기만큼은 아직도 있도록 뭉툭하게 만져지는 건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참 못난 사람이었다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와 지금이라도 모든 걸 고쳐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나는 여전히 비겁한 마음이라 그 사람의 곁이 아닌 그 사람의 기억의 곁을 잠시 홀로 맴돌다가 비가 그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눅눅해진 가슴을 햇살 아래 전부 던지고 일상으로 무심히 돌아가겠지. 오늘처럼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생각만으로 온통 젖어드는 시절이 있어. 조금은 우습고 조금은 어지러운. 언제인가 너는 난간 끝에 올라서서 흥얼거렸지. 조금 유치했던 사랑 노래. 기왕이면 낮이 좋겠지. 아무도 없는 섬에서. 그냥 웃었다. 초록구름과 반짝이는 이빨들. 그 사이로 네가 있고 처음 보는 저녁이 쏟아지고 있어서 가장 믿고 싶었던 시절이 가장 오래된 안부가 되었을 때 두 발로 안 되는 일이 네 발로도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여름에 태어난 눈사람의 심장으로 서리진 골목마다 홀로 길 잃으며 발꿈치에 새로 자란 그림자를 잘랐다. 서러운 만큼 어른이 되는 거라고. 가슴에 멍든 부표를 띄우고 손발이 파랗게 질릴 때까지, 마지막 별이 익사할 때까지 태워버린 일기의 다음 장을 넘겨야 했다. 사랑은 왜 코르크마개로 밀봉해둔 한때의 바람이나 숨결처럼 예쁘고 추악하고 소중한 건지. 멜로디도 가사도 기억나지 않는 한 시절 너의 입가에 맴돌던 노래. 그 노래처럼 좋은 날은 기척만 남아 꺼지지 않는 밤에 오선지를 가득 채운다. 거기 몇 줄처럼 우리가 사랑했을까? 사랑해서 이별했을까? 밑줄 하나 긋기 위해서 너무 많은 문장을 포기한 건 아닐까? 하늘에 닻을 내리고 잡은 손을 놓으면 유리벽을 타고 거꾸로 흐르는 모래알, 손톱달 입맞춤. 새끼손가락 끝에 또 하나의 골목을 묶는다. 헬륨가스 들이킨 듯 가늘어지는 기억들. 조금은 우습고 조금은 어지러운 이 밤. 마지막 꽃 한 송이. 전화가 울린다. 받지 않는다. 다시 전화가 울린다. 받지 않는다. 또 한 번 전화는 울리고 나는 또 한 번 전화를 받지 않는다. 떠난 사람과 남겨진 사람, 할 말이 없는 사람과 할 말이 남은 사람, 더 할 수 없는 마음과 더 할 수 있는 마음. 사랑은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다.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별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하기는 이를 뿐이다. 그런데
왜 자꾸만 눈물이 새어나올까? 가슴에 박혀있던 무언가 거대한 것이 빠져나가기라도 한 것처럼 가슴은 이토록 텅 비어있을까? 당신과 내가 하나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 우리가 특별한 이야기일 거라고. 아니, 어쩌면 기적의 한 조각일지도 모른다고 눈동자를 반짝이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날의 믿음은 지금의 나를 너무도 아프게 한다. 아직 사랑한다는 그 말은 심장을 한껏 찌그러뜨린다. 늦은 수업을 마치고 정문을 막 나설 때 음성 사서함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탁이니 한 번만 당신을 만나달라고 말했다. 많이 아파 며칠째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근처 죽집에 들러 전복죽을 샀다. 방울토마토 한 봉도 손에 들었다. 당신의 집 문이 열렸을 때 당신은 문 앞에 서서 고장난 벽장시계의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의 기울어진 한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들어가 부엌에서 그릇 몇 개를 골라 죽과 반찬을 덜고 방울토마토를 씻었다. 차가운 물에 손끝이 붉게 물들었다. 식탁에 앉아 당신은 죽을, 나는 방울토마토를 삼켰다. 당신은 고개를 떨군 채 이미 식어있는 죽을 몇 번이고 휘저을 뿐이었다. 멈춰야 할 때를 지난 2년의 막판, 따뜻한 쌀밥 한 공기 같던 우리의 만남은 이제 낡고 짓물러 곤죽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말 한마디 없이 표정과 손짓만으로 길고 길었던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닫고 있었다. 폐허로 변한 들판의 마지막 꽃 한 송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잘못 쓰여졌던 걸까? 분명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으나 끝없는 새벽을 삼켜봐도 해답은 이제 우리에게 없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떠날 수 있었고 반드시 떠나야만 했다. 고맙다는 당신의 말 앞에 나는 잘 지내라는 말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무겁지도 후련하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 어느새 어둑해진 거리를 홀로 되걸었다. 발끝 눌러앉은 내 그림자에 내디딘 발이 폭폭 빠졌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올려다본 하늘에서는 빛과 어둠이 화해하고 있었다. 다음 계절이 오고 있었다. 그림자 짙은 저녁. 가끔은 전화해도 괜찮을까? 이렇다 할 구실도 자격도 의미도 없지만 그래도 괜찮을까?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점심엔 무얼 먹었는지, 최근에 봤던 드라마나 점성술이 있는지, 낡고 차가운 지난 이야기 말고 지난 이야기 틈에 갈피 끼워둔 보랏빛 마음도 말고 별거 아닌 이야기에서 별일 아닌 이야기로 점 찍을 수 있는 그런 안부들로 가볍고 흐릿하게 기대지 않고 기대하는 일도 없이 가끔은 채 남은 그림자를 겹쳐도 괜찮을까? 멋없다는 것도 알고 그저 욕심이라는 것도 잘 아는데 사실은
어떤 말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말이라도 해보고 싶었다는 그런 알량한 진심 같은 거 자라나게 절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 혼자라는 이유로 나를 미워하지 않게 될 때까지만, 이 밤이 조금 옅어질 그때까지만 가끔 전화해도 괜찮을까? 그 겨울 밤 하늘. 한때 애니메이션 영화에 푹 빠져 지냈다. 나는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를 보아도 이미 영화 자체가 허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지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실사 영화에는 감정이 크게 이입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애니메이션 영화를 볼 때면 감정을 온전히 이입할 수 있었다. 차라리 대놓고 모든 것이 허구라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는지도 모르겠다. 하루는 월트 디즈니에서 제작한 주토피아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심야로 보게 되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인 주토피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추리극 무하였는데, 토끼경찰관 주디 홉스와 여우 사기꾼 닉 와일드가 주연으로 등장했다. 설정 자체는 단순했다. 주디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쾌활한 이상주의자였지만 닉은 언제나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현실주의자였다. 자책하지 마. 마지막으로 들어왔대도 최선을 다한 거야. 라고 말하는 주디의 가슴속은 언제나 동심으로 가득했지만, 인생은 뮤지컬과 달라. 노래 좀 부른다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말하는 닉의 가슴속은 늘 상처로 짓물러 있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정반대였던 두 주인공이 주토피아에서 발생하는 실종 사건을 해결하며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밝고 유쾌한 애니메이션이었다. 영화관을 나오자 시간은 자정을 훌쩍 지나 집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가벼운 안개가 낮게 드리워 있었다. 얼마쯤 걸었을까? 문득 멀리서 들려오는 경적에 무심코 뒤를 돌아보다 절반이 통째로 비워진 듯한 새벽 전경에 덜컥 당신을 떠올려 버렸다. 바다보다 갈대숲을 더 좋아했던 사람, 밥보다 떡볶이를 더, 집보다 여행을 더,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것을 더 좋아했던 사람, 성격, 가치관, 식성, 옷 스타일을 비롯해 생활 방식까지 어쩌면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달랐을 한 사람. 항상 모든 순간을 두 손에 쥐려 했던 당신과 모든 순간을 흘러가는 시간 속에 맡기려 했던 나. 그랬었지. 출렁이는 가로등 불빛 사이로 번지는 기억을 하나 둘 던져보다 불쑥 귓불이 달아올랐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왜 우리는 그토록 서로를 미워하고 밀어냈을까? 지쳐 울던 마음과 그 많던 밤을 이내 모른 척 등 돌렸을까? 상처난 자리가 무르고 불러 새까만 새벽이 새어나오도록 서로의 가장 환한 한때를 잘라내고 도망치듯 떠나갔을까? 가깝고 먼 시절에 영영 버려두었을까?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이끌렸던 날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우리로 머물러야 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던 우리였는데, 그제야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제서야 무언가 단단히 엇갈렸다는 겨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새벽 하늘을 너무 깊이 들여다본 탓이라고, 말도 안 되는 허구에 덜컥 마음을 내려놓는 탓이라고 중얼거려 봐도, 주문을 걸어봐도, 차곡차곡 불어나 그 겨울 밤하늘을 절반만큼만 수놓던 당신의 조각들. 밤의 수조. 어느덧 여기까지 와버렸다. 그칠 것 같았던 비는 저녁이 오자 내가 버린 사람의 얼굴이 되었다. 침묵과 추락과 추함 사이에서 머리를 쳐박고 숨을 참았다. 숨을 오래 참다 보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날 것 같고, 오해를 포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혼자 먹는 밥이 익숙해질 때쯤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슬퍼졌다. 여기서부터 사랑이라고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또 찾아와 주세요. 삶 속의 쉼표, 당신의 쾌렌시아가 되고픈 윤슬이었습니다.